무슨 소리입니까? 일타 다음은이 뭡니까? 이게 일타가 이게 학원에서 쓰는 전문 용어 아닙니까? 일타 강사. 자, 그럼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교육 카르텔 향한 범정부 대응. 그렇죠. 정부가 지금 사교육 카르텔 막 이렇게 어떤 규정을 좀 했죠. 여기 보면 뭐 대형 학원들에 대해서 비정기, 그러니까 특별 세무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이른바 아주 유명한 강사들, 학원 강사, 일타 강사죠.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아, 이 세무조사가 들어가면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을 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것도 특별히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윤희석 대변인. 그렇다면 지금 사교육 업계가 초비상일 것 같은데 이거 세무조사가 좀 확대될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세무조사 관련해서 그 세무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아무리 세무조사해도 별 상관이 없겠죠. 그렇겠죠. 지금 이 대형 학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 일타 강사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지적한 그 사교육 이권 카르텔 예. 그것과 관련한 어떤 관련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오. 그리고 워낙에 많은 수입을 올리다 보니 예. 뭐 몇백억대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세무 처리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뭔가 좀 있다고 부족한 볼 수 게. 있고 또 현금 거래가 많이 있다는 내용도 있고 지금 보니까 뭐 비리, 그러니까 신고도 받고 뭐 그랬다 네. 그래요. 그럼 그런 걸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 사교 이권 카르텔과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어떠한 이 현상을 더 납득시킬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학부형 또 예. 학부모 또 이 학생들 교육 관계자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 상황 지금 수능 뭐 쉽게 나온다 이걸로 지금 변질되는 이 논의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정부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어떤 조사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그리고요 이 사교육 업체들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도 얘기 좀 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뭐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좀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난 6월 22일 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 신고센터를 이제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그 표시광고법 위반 부분을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장윤성 기자, 공정위도 움직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교육부 당국의 조사, 세무조사, 공정위의 어떤 조사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면 더 뭐가 갈까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죠.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뭐 검찰을 동원한 압수수색, 뭐 경찰의 압수수색, 압수수색이요? 예, 그리고 또 뭐 누군가는 구속, 누군가는 또 뭐 왜냐하면 지금 평가원 원장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이규현 원장이 그만두고 공석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고사 준비하러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낸 시험 문제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 감사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무슨 그 검찰의 그 수사 대상이 되거나 이랬을 때 사법적 그 재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거 아닙니까? 다들 이 잔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 누가 이 독배를 마시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계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출발이 예. 대형 학원하고 일타 강사들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가 있을 때 과징금을 추징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수능 150일 앞두고 느닷없이 교육부 총리가 대통령을 보고하고 나서 브리핑을 하면서 수능 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물론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 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면 교육부 총리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브리핑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 정부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노동시간 문제도 그렇고요. 주 52시간 노동시간이요. 그리고 만 5세 취학연령 인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상황은 보면 수능 난도에 어쨌든 누가 됐든 평가원장이 됐든 교육부 총리가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그것은 전문가들의 영역인데 그 영역을 정치화하고 나서 이 책임은 오로지 대형 학원들하고 일타 강사들이
뒤집어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많은 국민들, 학부모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공정이 과연 이런 틀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문과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예, 윤석 대변인. 킬러 문항 배제하는 거요. 아주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해당한다고 이 일타 강사 출신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대다수 아마 수험생이나 예. 학부형들은 좋다고 생각하실 거고 이 세무조사 얘기는 잘 보세요.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누굽니까? 과도하게 그런 비용을 지불한 학부모가 될 거 예, 아니에요. 그 관점에서 얘기해야지 이 부분을 그렇게 비판하시면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거죠. 잠깐만,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없는데 아까 김광삼 변호사께서 먼저 손 드셨거든요. 제가 1분 드릴게요. 예. 그 이제 킬러 문항이 사실 사교육과 이제 관련이 많이 있죠. 이게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면 사실 이제 킬러 문항과 관련해서도 뭐 부산, 제주 또 서울 교육감도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한 정부랄지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면 그 정책을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국세청의 조사도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 수사도 있을 수 예.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킬러 문항이 됐건 사교육이 됐건 이것이 잘못된 건 맞지만 여기에 편승해서 불을 쌓은 사람은 있잖아요. 예. 근데 불을 쌓은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조사받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교육과 관련된 예.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택 부원장 딱 20초 남았거든요. 바로 짧게 말씀하시죠. 아니 이게 뭐 세무조사 한다고 뭐 사격이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처럼 죄 안 지었으니까 뭐 압수수색 받아도 문제 없지 않느냐. 세금 탈세 안 하면 문제 없지 않느냐. 근데 사업하거나 기업하는 데는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이 말장난이라는 거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좀 전해주셨습니다.